안녕하세요. 오늘도 너와 나의 1cm. 첫 번째 목차. 사랑이 썰물이 왔을 때도. 밀물과 썰물 때의 바다 모습은 다르다. 햇볕에 부딪혀 일렁이는 빛을 만들어내는 밀물의 바다는 그 안에 풍성한 생명이 살고 있으리라는 환상을 불러일으킨다. 사랑도 마찬가지이다. 밀물처럼 설렘과 낭만이 가득할 때 사랑의 바다는 아름다운 풍경만을 보여준다. 그 아래 있을 더 환상적인 바닷속 풍경을 기대하게 만든다. 저녁쯤 밀물이 지나 썰물이 왔을 때 그제야 바다도 사랑도 바닷물 아래 숨겨져 있던 바닥을 드러낸다. 그러나 다행히 빛에 반짝이는 낭만적인 파도의 풍경은 사라졌더라도 대신 풍성한 맛쪽에 짱둥어, 낙지, 바지락 등 갖가지 생명이 가득한 뻘이 나타날 수도 있다. 영혼의 배고픔을 달래줄 배려, 관심, 믿음, 위안, 온기가 가득한 관계의 힘이 드러날 수도 있다. 반대로 낭만적 풍경이 사라짐과 동시에 그저 잿빛의 진흙만이 가득한 죽은 뻘이 나타날 수도, 그 안에서 어떤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없는 관계의 힘이 드러날 수도 있다. 그것을 깨닫고 실망한 채 뻘을 빠져나가려 하지만 이미 무릎까지 깊게 빠져버린 진흙탕을 벗어나기란 쉽지 않다. 낭만적 풍경은 사랑이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의 전부는 아니다. 한때 서로의 몸과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풍경은 사랑의 촉이 누구에게나 왔다가 잠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일 뿐, 막연한 들뜸, 설렘, 핑크빛 환상과 상상이 사라졌을 때에도 그 자리에 따뜻하고 굳건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야만 사랑은 지속되는 것이다. 다음번 밀물의 반짝이는 여전히 낭만적인 바다 풍경을 함께 맞이할 의지와 기쁨을 갖게 되는 것이다. 다음은 그 사람이 하는 사랑은 그 사람이다. 사랑한 사람과의 안 좋은 경험으로 인해 다음의 사랑을 두려워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왜 내가 만나는 여자 혹은 남자들은 자주 바람을 피우거나 돈을 떼어먹거나 이번에도 역시 상처를 줄까 하고 한탄할 수도 있다. 돌이켜보면 사랑을 두렵게 만들거나 그런 한탄을 하게 만든 그 사람은 친한 친구들이 사귀지 말라고 말렸던 사람이거나 나쁜 결말에 대한 지속적인 힌트들이 있었음에도 스스로 애써 무시하고 만났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애초부터 그 사람의 나쁜 인성이나 태도에 대해 알았지만 오직 사랑을 근거로 그 사람을 두둔하고 변호하며 미래에 대해 낙관했을 수도 있다. 사랑과 사람을 세트로 여기지 않고 사랑과 그 사람을 분리해서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사랑을 대하는 태도는 인생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일치하기 마련이다. 사랑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하는 사랑은 그 사람을 닮을 수밖에 없다. 섬세한 사람의 사랑은 섬세하며 다정한 사람의 사랑은 다정하다. 반대로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연인을 속일 확률이 높고 남에게 아나무인인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 가까운 사람도 똑같이 대할 수 있다. 폭력적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조차 쉽게 폭력을 행사하곤 한다. 사랑에 빠지면 이 모든 사실에 예외 조항을 두려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 나는 그 사람이 사랑하는 특별한 사람이므로
나에게만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예외일 것이다. 라는 예외 조항. 하지만 예외 조항의 예외 조항들은 더욱 쉽게 생겨난다. 사랑의 초기, 마냥 친절하고 배려심 넘치고 이 우주의 가장 중요한 사람처럼 상대를 소중하게 대하는 그 시기가 지나면 나에게만 특별히 그리고 당연히 적용될 줄 알았던 예외 조항은 어느새 없었던 일이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바람을 피워 사랑에 빠진 이 남자 혹은 여자에게 나만은 예외일 것이라는 조항을 둔다면 그로 인해 이미 다른 이가 겪은 것과 똑같은 상처에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으리라는 것은 달콤한 사랑에 빠진 본인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던 과거의 자신까지 제외하고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사실이다. 사랑은 눈을 멀게 한다고 한다.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된다고 한다. 그로 인해 아이러니하게도 사랑을 하는 그 대상의 본 모습까지 제대로 보지 못할 수도 있다. 보았더라도 눈 감은 척 하게 된다. 그러나 그 사람의 나쁜 말과 행동, 성격에 대한 변화와 맹목적 이해는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다치게 만들 수도 있다. 사랑은 어떤 특별한 날에만 있는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이어지는 삶의 부분이므로 모른 척했던 상대의 부정적인 모습들은 결국 드러나며 그로 인해 상처받게 되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 자신이다. 예를 들어 만약 호감을 주고받는 상대가 길에서 장난감을 떨어뜨린 아이의 장난감을 무심코 밟았을 때 미안해하며 주워주지 않고 차갑게 여긴 네 놀이터가 아니야 라고 했다면 그 사람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지는 것이 좋다. 아이를 향한 그 사람의 냉소와 차가운 눈빛은 언젠가 당신을 향할 것이므로 사랑의 힘을 믿는 것은 당연하다.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 또한 그렇다. 사랑의 힘으로 모두가 말리는 나쁜 사람을 환골탈태시킬 확률도 매우 적지만 분명 있긴 있으므로 개구리도 사랑의 힘으로 왕자가 되지 않았는가. 그러나 좀 더 명확하게 말해야 하는 사실은 개구리 왕자도 원래부터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저도 이번 목차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게 어렸을 때는 이제 메모를 좀 많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제 친한 친구들이 그 사람이 조금 아닌 것 같다라고 해도 결국은 제 마음대로 그 친한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다 무시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결국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모른 척하고. 근데 여기 나오는 것 마냥 확실히 사랑이 그 사람을 제대로 못 보게 하는 연막 같은 효과도 작용한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을 쌓아가지고 그러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사귀는 시간 동안 정말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의 성향 같은 게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폭력적인 사람들이나 거짓말을 치는 사람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을 얼른 멀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커피와 이것의 풍성한 맛. 사랑은 생크림이 가득 올려진 비엔나 커피와 같다. 잔에 사랑이 가득 차 있더라도 그 위에 존중, 우정, 신뢰와 같은 다른 감정들이 더해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이라는 커피의 맛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준다.
다음은 셈하지 않기에 따뜻하다. 언제 올지 모른 채 마냥 기다리고 그냥 흘린 말 한마디를 가슴으로 기억하고 단 한순간을 위해 며칠을 쏟아붓고 가장 좋아하는 것까지 양보한다.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은 곰같이 미련해 라고 말한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사랑은 미련한 것. 사랑은 세상의 셈과는 거리가 멀다. 경제학적으로 보자면 가장 비효율적이고 논리학적으로 보자면 가장 비이성적이고 정치 외교학적으로 보자면 협상에서 질 법한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러나 동시에 미련해서 따뜻하고 셈하지 않기에 그 안에서 쉴 수 있는 아늑한 마음의 공간이 생겨난다. 세상을 초월하는 둘만의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사랑은 그렇게 시작되고 또한 그렇게 지속되는 것이다. 이 부분도 되게 공감이 많이 되는데, 확실히 사랑을 할 때는 내 돈을 얼마나 쓰든 상대방이 얼마를 쓰고 내가 얼마를 쓰는지, 아니면 뭐 상대방을 데려다 줄 때 그런 거리 손실, 그런 효율성이 좀 뒤로 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오듯이 논리학적으로 보자면 가장 비이성적이다라는 말이 맞는 말 같습니다. 다음은 너 다 먹어 쿠폰. 다른 사람에게는 좀처럼 쓰지 않을 관대와 용서와 이해, 그리고 너 다 먹어 쿠폰을 마음껏 쓰고 싶어지는 것. 일이 일찍 끝난 평일 저녁, 날씨 좋은 혹은 좋지 않은 주말에 4시간 자유이용권을 무료로 나눠주고 싶어지는 것. 애교 3종 세트 독점 공개, 주말 데이트 코스 미리 보기, 진심 어린 눈빛 다시 보기를 무한대로 제공하고 싶어지는 것. 아낌없이 주고 싶은 나무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 다음은 너에게 종통하다. 한 분야에 종통하게 된다는 것은 그 분야에 대해 다른 사람이 막연하게 느끼는 것들의 정체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겹겹이 이루고 있는 미묘한 요소들을 깨닫는다는 뜻이다. 다른 이들이 가질 단순하고 추상적인 느낌을 구체적인 이유로 설명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미묘한 요소들의 차이와 그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을 알게 되며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며 그 예측을 통해 원하는 결과까지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환자는 허리가 아플 뿐이지만 신경외과 의사는 6번과 7번 척추뼈 사이에 디스크가 나와 신경을 누르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환자의 아픔은 그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는 것에서부터 비롯된 저리는 듯한 아픔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주기적인 물리치료와 허리 근육 강화 운동을 지속하면 만성적 통증이 줄어들이라는 것 또한 예측할 수 있다. 좀 더 낭만적인 사례를 예로 들면 시나리오 작가는 대사의 한 문장에서 을보다 은이 남자 주인공의 사랑을 좀 더 진실되게 그려낸다는 것을, 운유법보다 도치법이 좀 더 담백하면서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적절한 곳에 적절한 조사, 단어, 부호, 수사법들을 절묘하게 사용한다. 항해사는 크루즈 여행 중인 관광객이 단지 시원하다 라고 느낄 바람으로부터 바람의 세기와 방향과 습도를 알아차리고 앞으로 다가올 바다의 날씨를 예측할 수 있으며, 정통한 요리사는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평균적으로 맛있다 라고 느낄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 계량도구 없이도 엄지와 검지 사이에
집히는 소금의 양을 어느 정도로 조절해야 할지 알게 된다. 또한 농구 선수는 손끝을 떠나는 공의 느낌만으로 지금 이 공이 골대를 받고 튕겨나갈지 가까스로 들어갈지 정확하고 기분 좋게 골대를 통과할지 감을 잡는다. 이러한 능력은 한 분야에 대한 무수한 케이스 스터디, 투자한 절대적으로 긴 시간, 간접적 혹은 직접적으로 경험으로 얻은 수많은 정보, 그 정보를 활용한 예측과 적용, 다시 예측과 적용의 무수한 성공과 실패, 그로 인해 얻게 된 직관 등으로 키워질 수 있다. 어떤 것에 정통하다는 것은 또한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다소 냉기가 돈다. 일의 완벽을 추구한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혹은 그 반대이다. 정도로 막연히 느껴지는 어떤 사람에 대한 사랑은 그 사람에 정통할 수 있는 기회, 즉 충분한 시간과 친밀한 거리를 허락한다. 무수한 횟수의 다툼과 반복되는 화해, 함께한 긴 시간,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반응을 보일 것이다 라는 예측과 그 예측의 성공과 실패, 그로 인해 얻게 된 직관으로부터 한 사람을 잘 알게 될 수 있게 되며 더불어 잘 알고 있다라는 안정감을 가지게 된다. 다소 냉기가 도는 이 사람은 알고 보면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불행에 관심이 많은 가슴 따뜻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도 있다. 일의 완벽을 추구하는 이 사람은 일 외의 다른 면에서 허당기가 있는 인간적인 매력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또한 당연히 그 사람의 단점, 콤플렉스, 숨겨진 상처, 나쁜 습관들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타인에게라면 인내심을 가지지 못할 그런 부분들은 무수한 다툼과 실망에도 살아남은 여전히 사랑스러울 그 몇몇들로 인해 별 중요하지 않은 사실이 되거나 결점으로 인정되더라도 그것을 감싸 안아줄 기꺼운 마음이 들기까지 한다. 그 결과 정통한 작가, 항해사, 요리사가 사람들에게 감동적인 소설, 안전한 향해, 맛있는 요리를 선사할 수 있게 되듯 한 사람에게 정통한 사람, 즉 사랑에 빠진 연인은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선사하고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을 통해 다른 누군가에게 정통하다는 것은 어쩌면 한 분야에 정통하는 것과 견줄 수 없는 다채로운 즐거움이 주는 일일지도 모른다. 나 자신이 아닌 또 다른 존재를 깊게 알고 내 마음이 머물고 넓은 세상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어떠한 사물이나 연구 대상으로부터 결코 느낄 수 없는 살아있는 존재가 가진 미묘한 아름다움 혹은 아름다움의 미묘함을 온전히 누리고 탐색해 갈 수 있다. 다음은 당신이라는 재물이 아닌 당신을 배려 없이 내뱉는 말에 상처받거나 내가 좋아하는 것을 늘 양보해야 하거나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몰라 초조하거나 내 마음을 몰라주어 서운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불안하고 답답하거나 이 모든 것이 자주 반복된다면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는 대가로 지속되는 사랑이라면 할수록 내가 점점 작아진다고 느껴지는 사랑이라면 당신도 이미 알고 있겠지만 그 사랑은 그만두어야 하는 사랑이 맞다. 전쟁,
분노, 다툼, 정치의 희생양이라는 말은 있어도 사랑의 희생양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있는가? 사랑은 당신이라는 재물을 원치 않는다. 오로지 당신을 원할 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공감합니다. 사람 대 사람은 누군가 희생해서 그 관계를 이어가야 되는 관계라면은 비즈니스가 아닌 이상은 사실상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게 더더욱 친구와의 우정이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런 연인 관계라면 더욱 이어갈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빨리 떼놓지 않은 자기 자신을 후회하는 날이 올 겁니다. 저도 그렇고 이걸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항상 자신을 먼저 사랑해주고 배려해주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